심지어는 사고 났을 때 사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운전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이 될 겁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 렌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바른 청년 양희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 렌트 장단점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미 많은 영상들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할 거고요. 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사업자든 일반인, 직장인 다 해당되는 것만 다룰 거고요. 장기 렌트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싸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쓰면 몇백만 원 아끼는 거고요. 장기 렌트 잘못 쓰면 몇백만 원 손해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보실 때 내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입니다. 제일 강조하는 건데요. 자동차 보험이 월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자동차 보험은요, 누구 명의로 가입했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고 나서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 할증이 없거든요. 사고 났을 때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보험사를 불러야 되나? 내가 과실이 있나?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럼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나을까? 현금을 주고 합의하는 게 나을까? 보험 처리를 함부로 하면 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던데,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쓰려고 가입해둔 보험인데 할증이 무서워서 의사결정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과실로 싸우고 할증을 생각하느라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나와 함께 있는 동승자라던가 상대방을 놀라게 했거나 미안한 일을 한 건 아닌지, 그런 거는 다 뒷전이 돼버린 지 오래지요. 심지어는 사고 났을 때 사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 렌트는 심플합니다. 사고 내서 보험 처리를 해도 할증이 없어요. 사고 났을 때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모든 처리가 끝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7대3인지 5대5인지 과실로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차 수리 이력이 남아있다고 나중에 반납할 때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산차 장기 렌트일 경우에요. 수입차는 사고 페널티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아무래도 중요하죠. 차는요, 현금이 많으면 일시불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자가 없으니까요. 그게 어려우니까 내가 처음에는 돈을 안 들이거나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할부나 리스 렌트를 할 건데 뭐가 합리적인 건지를 모르니까 지금 영상으로 렌트가 괜찮은 건지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 없이도 가능하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납금을 차값의 40%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만 유리합니다. 세 번째,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장기 렌트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24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렌트 장단점으로 검색해서 옛날 영상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얘기할 겁니다. 장기 렌트를 하면 보험 경력 인정이 안 된다. 운전 경력이 초기화돼서 나중에 차를 내 명의로 구매할 때 보험료가 비싸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보험료가 저렴했던 사람도 비쌌던 사람도 모조리 다 초기화가 돼서 처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렌트 계약이 끝나고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할 때 원래 보험료가 저렴했던 사람은 조금 더 비싸질 거고요. 원래 보험료가 비쌌던 사람은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대출이나 자산으로 안 잡힙니다. 할부나 리스보다 특출난 점이 또 있다면 장기 렌트만 부채로 안 잡힌다는 겁니다. 취급하는 법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 렌트를 이용할 때 대출이 안 잡히고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팁인데, 자동차 장기 렌트도 할 거고 대출도 비슷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면 장기 렌트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자산으로 잡히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고요. 명의도 캐피탈로 잡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같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장기 렌트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출고가 빠르다.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인기 차량은 3,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는 것도 흔한데요. 렌트 회사가 장기 렌트로만 팔려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량으로 진행하면 인기 차량도 일주일이면 차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누를 겸 손가락 한번 움직여주시면 집중해서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 첫 번째, 보험 운전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시때때로 운전자가 바뀌고 누구나 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 렌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심사. 장기 렌트를 진행하려면 신용을 봅니다. 소득도 있으면 좋고요. 소득은 없어도 신용 점수가 좋으면 계약이 가능하지만 신용 점수가 낮으면 진행이 거절되거나 보증금을 일부 거치하는 조건으로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할부나 리스도 마찬가지지만요. 세 번째, 중도 해지 수수료가 비싸다. 5년 계약을 해놓고 3년 만에 해지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상당히 비쌀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처음에 계약할 때 3, 4, 5년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걸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이때는 무작정 비싼 수수료 내고 해지하는 것보다는 전셋집 중간에 빼는 것처럼 다음 승계자를 구해서 이 계약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이 번거롭고 해지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용 손실도 생기게 될 겁니다. 번호판이나 사업자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는 다 빼고 최대한 알짜배기로만 쏙 빼서 얘기 드렸습니다. 요즘은 사업자나 개인이나 비슷하거든요. 사업자는 장기 렌트 리스가 아니라 할부로 뽑아도 세금 처리 다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또 핵심만 쏙쏙 잘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